11번 그린 가와나는 각각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용두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북한산 인수봉을 사진으로 보면은 밝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밝게 나타납니다. 화강암은 주로 이 석영, 정장석, 나트륨 사장석과 같은 밝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밝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화강암은 심성암이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져서 형성된 심성암이기 때문에 조립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제주도 용두암은 색깔이 검게 나타나는데 이 암석은 현마암입니다. 현마암은 현마암질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 가지고 빨리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세립질 조직을 보이고 또 감남석, 회석과 같은 검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검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산암이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 가지고 빨리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인데 현마암은 해당이 되지만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가지고 굳어진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가는 심성암이고 나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가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가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지는 과정에서 광물들이 모두 결정을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에 입자의 굵기가 굵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이 나의 주요 구성 암석보다 많다.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나가 더 많다고 그랬지요. 나는 현암이기 때문에 감남석이라든가 회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이 많지만 화강암, 가의 화강암은 흑운모라든가 각섬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보다는 석영이라든가 정장석, 나트륨 사장석에 밝은색 광물이 차지하는 양이 더 많지요. 그래서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가의 주요 구성암석이 나의 주요 구성암석보다 많다가 아니라 가의 경우는 적지요.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이 적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2번 표는 백악산도와 총석정도의 모습과 각 그림에 묘사된 화성암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백악산도와 총석정도는 모두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백악산 또는 북악산은 각각 서울, 그 다음에 총석정은 금강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가의 암석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지요. 63% 이상이기 때문에 산성암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조립질 조직을 보이지요. 산성암이면서 조립질 조직을 보이는 것은 화강암이지요. 화강암.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에 광물들이 결정을 이루어 나타나서 입자의 굵기가 굵은 조립질 조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의 암석은 화강암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암석은 SiO2 함량이 52% 이하이기 때문에 염기성암인데 조직이 세립질 조직을 보이지요. 염기성암에는 현마암도 있고 발레암도 있는데 세립질 조직을 보이는 것은 현마암이지요. 그래서 총석정도에 나타난 이 암석은 현마암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는 화강암, 나는 현무암. 다음은 3점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판의 경계와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판의 경계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또 여기가 판의 경계지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대륙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해양판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상대적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 부분에서는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멘틀이 상승해가지고 양옆으로 갈라져 이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현마음질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인데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베니어프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역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멘틀 대류의 상승 부위다. 맞지요? 이 부분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양옆으로 갈라져 이동되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 해령이 형성되는 발산형 경계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하부에서는 섭입하여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B의 하부는 바로 이 부분인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이 해양판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해령 부분에서는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이 베니어프대 섭입해 들어가는 이 섭입대 부분에서는 판이 전체적인 해양판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인접한 두 판의 해양지각 연령 차이는 C가 A보다 크다. A 부분은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 부분이고 양옆에 대칭적인 나이를 보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양옆에. 그러나 이 B 부분은 이 C 부분이죠. C 부분은 해령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C의 윗부분, 북쪽 부분이지요. 북쪽 부분은 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C의 아래 부분은 바로 이게 해령인데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작습니다. 윗부분, C의 윗부분은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서 나이가 많고 C의 아래 부분은 해령과의 거리가 짧아서 나이가 작기 때문에 연령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해양지각 연령 차이는 C가 A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주요 판의 평균 이동 속력과 각 판의 경계 중 해당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는 판 A와 판 B의 판 경계와 해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 가를 보면은 세로축이 판의 평균 이동 속력, 가로축이 해당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판들, 이 판들은 평균 이동 속력이 빠르고 또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요. 그러니까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판의 이동 속력이 빠르게 됩니다. 그 해구 부분에서 판이 소멸되면서 판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 A판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나지가 판입니다. 해양판이지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판들은 평균 이동 속력도 느리고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작지요. 그래서 여기 A판과 B판의 경계 부근에 해구가 있는데 이 해구가 페루 칠레 해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A판이 B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A판의 경우는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약 30%로 높게 나타나지요. 이 부분에서는 A판이 B판 아래로 섭입해 내려가기 때문에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자료 중에서 니은 맞습니다. A와 B가 만나는 경계에서 A는 B의 하부로 섭입한다. 맞습니다. 그
그 다음에 기억, 판의 평균 이동 속력, A가 더 빠르지요.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면서 판의 이동 속력이 빠르게 됩니다. 기억도 맞습니다. A는 1년에 한 7.5cm 이동하고 B는 1년에 한 1.5cm 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이동 방향이 서쪽이라면은 여기 동서남북 표시가 있는데 서쪽이면 왼쪽이지요. 서쪽이라면 A의 이동 방향도 서쪽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해구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다 같이 서쪽,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A가 더 빠르고 B가 더 느리면은 앞에 있는 판이 더 빠르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해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페루 칠레 해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B판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지만 이 나즈카판 A에 해당되는 나즈카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가 형성이 되고 밀도가 큰 나즈카판이 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해 내려가게 되어서 페루 칠레 해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서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3번 그린 강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나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원인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이론에는 그린 가와 같이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도 있고 멘틀 대류가 멘틀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해령이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점이 생성되는 원인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멘틀 대류가 멘틀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에서는 이 외해가고 멘틀 경계 이 부분이죠. 외해가고 멘틀의 경계 이 부분에서 주위보다 뜨거워진 물질이 상승을 해서 뜨거운 플룸을 형성해 가지고 열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에서 열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점의 생성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이거는 나우이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가 아니라 나지요. 나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 열점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섭입된 해양판에 의해 차가운 플룸이 생성될 수 있다. 이 해구 부분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는데 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이 경계 부분 이 부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여져 가지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가라앉아 가지고 외액과 멘틀의 경계까지 가라앉아서 차가운 플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 모두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가의 모형과 나의 모형에서 다 같이 해령 부분에서는 멘틀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을 해서 모두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4번 그림 가나다는 플룸 상승류에 의해 화산섬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는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주위보다 뜨거워진 물질이 상승을 해서 뜨거운 플룸 상승류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플룸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위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상승한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화산섬 밑에 열점을 생성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가지고 암석권으로 이루어진 이 판이 이동하더라도 이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다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으로 이루어진 판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화산섬 기역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뒤쪽에 동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발달하게 되어서 화산섬들이 열을 지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정된 열점에서는 많은 양의 현마음질 마그마를 생성해서 분출하기 때문에 이 화산섬들은 여러 개 열을 지어 가지고 아주 길게 화산 열도, 호상 열도를 만들게 됩니다. 하와이도 열도,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열도를 만드는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판이 이동함에 따라 그 뒤에 계속해서 화산섬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에서 플룸 상승류의 밀도는 주변 멘틀보다 작다. 맞지요? 이 뜨거운 플룸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위보다 밀도가 작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우이 화산섬 기역에서는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화산섬 기역 밑에서는 주로 현마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화산섬들은 열점 위에서 생성되는 화산섬들은 현마암질 마그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다 과정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다. 처음에 만들어진 화산섬 기역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동쪽이 아닙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5번 그림 가완하는 섭입대와 열점 부근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섭입대와 열점 부근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입니다. 그림에서 밝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 검게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검게 나타난 부분은 P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P파의 지진파 속도가 빠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밝게 표시된 부분은 P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검게 표시된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부분이고 밝게 표시된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부분입니다. 근데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밀도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A 부분이 지진파의 속도가 더 빠른데 A 부분의 밀도가 B 부분보다 밀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A 부분의 밀도가 B 부분의 밀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밀도가 크려면은 온도는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반대로 A 부분이 더 낮습니다. B 부분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에서 멘틀 물질의 밀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작다. 지진파의 속도가 A 지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고 그랬죠. A 지점이. 그래서 기역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지요. 틀렸습니다. 밀도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화산의 동쪽에 판의 경계가 있다. 화산이 여기 있다면 동쪽에 판의 경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검은 부분을 잘 보면 이 검은 부분이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요거는 해양판이 이쪽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는 베니어프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 해구가 있죠. 해구. 그래서 화산의 동쪽에 판의 경계가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 검게 표시된 그 이유는 차갑고 밀도가 큰 물질, 그러니까 차갑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차가워진 그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검게 표시되고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은 부분대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경계 베니어프대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멘틀과 외부의 경계로부터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은 가이다. 뜨거운 풀룸,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뜨거운 풀룸이 상승하는 것인데, 뜨거운 풀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지진파의 속도가 작게 나타납니다.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작아져서 지진파의 속도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멘틀과 외곽의 경계로부터 암석권 하부까지 밝게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뜨거운 풀룸이 상승하는 것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그림, 멘틀과 외곽의 경계로부터 뜨거운 멘틀 물질, 뜨거운 풀룸이지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은 가그림 맞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6번 그림은 어느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를 절대 연령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0.1, 1.3, 8.0 이것이 화산섬과 해산의 절대 연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지요. 이거는 해양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점은 고정되어 있죠. 멘틀과 외곽의 경계에서 뜨거운 풀룸이 상승해 가지고 열점을 형성하는데, 그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들이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 연령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A판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판과 B판의 이동 방향은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A판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면 B판의 이동 방향도 오른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이 열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기억이 니은보다 가깝다. 기억은 여기 가까이에 있죠. 열점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가깝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화산섬과 해산이 생성되는 동안 A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였다. 속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 간격이 같지 않지요. 어떤 데는 짧게 걸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길게 걸린 데도 있기 때문에 이동 속력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A판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B판 이동 방향도 오른쪽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B판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고 A판의 이동 속력이 느리다면 이 경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B판의 이동 속력보다는 A판의 이동 속력이 더 빨라야만 여기서 두 판이 만나게 돼가지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서 해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빨라야 한다. 맞지요?